안녕하세요. 5주차 이번 크롤링 강의를 맡은 저는 13기 조상현이라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자소서 보내줬을 때 크롤링 잘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파이썬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번 강의의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처음 하시더라도 좀 쉽게 할 수 있게 방법은 알려드리고, 대신에 좀 어려운 잘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이런 것도 좀 알면 더 재밌는 거, 그런 걸 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롤링을 위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크롤링을 위한 개념들을 쭉 소개해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HTTP고, 그 다음에 HTML,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툴들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좀 다뤄보면서 이제 오늘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롤링 전체 개념을 제가 쭉 정리해봤을 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먼저 HTTP랑 HTML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보내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포스트맨이라는 정말 쉽게 해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써보면은 이거 크롤링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갖고 온 걸 갖고서 뷰티풀 수프나 판다스로 활용을 하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 되네 이러면 이때는 셀레니움을 써봐야겠다. 셀레니움 써보시면 알겠지만 안 좋은 점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막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가는 과정인데, 오늘은 그렇게 많은 거 안 하고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HTTP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HTTP는 이제 그 MDN 문서에 따르면 HTML 문서와 같은 리소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즉 HTTP는 HTML의 문서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교환의 기초다. 즉 웹에서 우리가 크롤링 할 것, 즉 웹에서 통신을 해야 할 때는 무조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잘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그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나와요. 하이퍼텍스트는 말 그대로 초월한 문서인데 하이퍼링크를 통해 즉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책을 볼 때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이걸 누르면 바로 뭐 165페이지, 바로 네이버 문서 이런 식으로 간다 해서 사실상 우리 웹문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잘 적기 위한 게 뭐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 HTML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조적으로 적기 위한 언어고 태그를 활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이걸 또 마찬가지로 보내주는 게 바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 HTTP입니다. 그런데 프로토콜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통신을 위한 약속, 그래서 그 통신에 어떤 유형이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맨 앞글자는 이거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전 세계적 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창에 맨 처음에 HTTP라고 쓰는 이유가 우리는 이 통신의 약속에 기초하여 통신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약속이 뭐냐? 별게 없어요. 그냥 클라이언트와 서버, 즉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고 서버가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됐든 그런 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리퀘스트란 걸 보내요. 리퀘스트.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HTTP 문서거든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게 HTTP 문서입니다. 그리고 리스폰스가 와요. 리스폰스. 그러면은 응답이 온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디 태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거는 리퀘스트일까요? 리스폰스일까요? 당연히 리퀘스트입니다. 왜냐면 리스폰스는 어떻게든 오면은 잘 가져 쓰면 돼요. 근데 리퀘스트에 따라서 잘 안 올 수도 있고 잘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 즉 우리가 크롤링 할 때, 즉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었을 때 보내게 되는 정보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리퀘스트 라인, 그 다음 두 번째가 헤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디입니다. 이 리퀘스트 라인은 그 별게 아니라 이게 뭐다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포스트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다, 메소드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버전을 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즈는 이 통신이 어떤 유형의 통신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적는 메타 정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게 EN이 US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 문서다. 그러면 여기에 KO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한국 문서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디, 본문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면 이미지에 어떤 바이너리 파일들이 들어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번은 여기에 담겨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에서 이렇게 한 칸을 뭐 띄워줘야 된다는 건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저희 이제 데이터 마켓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데이터 마켓.kr이라는 이제 주소로 그 통신을 보내요. 그러면은 HTML 문서가 다운받아지고 우리 컴퓨터로 그건 8.5kb로 뜨는 거죠.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이 데이터 마켓에 있는 모든 이제 파일들, 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뭐 여기 보면 GIF 이런 걸 쭉 다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에 땅 하고 뜨는데, 이때 그 우리 데이터 마켓에 보내게 되는 게 여기서 보시면 get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헤더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응답이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응답인데 205K라는 거는 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터스 코드라 그래서 리스폰즈에 대한 상태 값을 의미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다 필요 없고 200이면 좋다, 앞에 2면 좋다, 그리고 4가 나오면은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폰즈 헤더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거는 리스폰즈 그 자체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사이트가 굉장히 어떤 아무것도 없이 왔죠.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로우하게 왔어요. 이런 거 여기서 오면은 이 정보를 갖고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파싱하고 원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웹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메소드는 get과 post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가장 큰 차이는 get은 쿼리 스트링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별게 아니라 주소 뒤에 이 물음표를 붙인 다음에 뭔가 값을 더 넘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검색을 했었을 때 1페이지면 페이지 1 뒤가 붙고요. 페이지 2 넘어가면 2페이지로 가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포스트는 정보를 쓰기 위함인데, 사실은 쓴다기보다는 일단은 바디를 활용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쿼리 스트링은 주소 URL에 이제 붙기 때문에 누구나 그 URL 보고서 얘가 지금 무슨 그 데이터를 송신하는구나 볼 수 있지만, 포스트는 그거를 바디, 아까 우리 봤던 그 세 가지 중에 맨 밑에 그 바디에다가 아이디랑 뭐 패스워드를 담아서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어떤 헤더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그런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쿠키 엄청 중요하고요. 쿠키 진짜 무조건 오늘 알아가셔야 될 거고, 두 번째가 호스트, 그 다음 세 번째 레퍼러, 그 다음 네 번째 유저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네이버를 접속한 거거든요. 네이버를 접속했었을 때 그 네이버 IP 주소에 기반이 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접속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러가 또 중요합니다. 레퍼러는 이전에 이 유저가 접속했던 그 주소예요.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구글에다가 네이버를 검색하고 네이버를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제가 만약에 다음에서 검색했으면 여기가 다음으로 돼 있었겠죠. 그러면 네이버는 이 레퍼럴 보고서 어디서 유입이 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크롤링 할 때 이 사이트들이 이걸 체크를 해요. 이 레퍼러가 뭔지를. 근데 뭐 레퍼러가 비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뭐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는 제 정보에 유저, 즉 사용자 정보인데, 지금 저 맥 쓰고 있다 뭐 그런 게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하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기종 명까지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가 삼성 갤럭시 노트 20를 쓰고 있다 뭐 이런까지도 여기 담겨져 오게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왜 중요하냐, 여기다가 이제 이상한 거 넣게 되면은 바로 차단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1-실습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컨텐츠 타입인데, 이 컨텐츠 타입은 포스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내용을 바디에 그 성격을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디에 이미지가 있다. 그럼 컨텐츠 타입 이미지라고 써줘야 되고요. 만약에 밑에 뭐 다른 제이슨이 있다. 그럼 제이슨이라고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적어줘야지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타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쿠키도 좀 더 알아보고 있을게요. 쿠키는 HTTP의 그 기본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해요. HTTP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레스 프로토콜이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태가 없어요. 즉 이 서버는 기본적으로 이 유저의 상태를 그 통신 위에 저장하질 않아요. 뭔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새로운 뭐가 왔어요. 제가 보내고 제가 그 다음 또 뭘 보냈어요. 근데 제가 상태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독립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서버는 이 두 개가 같은 유저다라는 거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근데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로그인하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보내게 되는 정보가 이 쿠키입니다. 쿠키. 예, 쿠키는 뭐냐면 서버가 이제 유저 브라우저 안에다가 심어버려요. 너는 누구야? 라는 정보를 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통신마다 그 정보가 같이 담겨져 와요. 그럼 서버는 그걸 체크해서 이게 나 조상현이구나 아니면 이게 누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 뭐 접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로그인할 때 이제 발급이 되겠죠. 그런데 그 쿠키에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 내일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50년에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이 브라우저를 닫는 즉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 단위를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브라우저가 그냥 닫히는 그 순간.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근데 여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뭘로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자동 로그인이에요. 자동 로그인. 이게 이제 제가 네이버에 그냥 보안 로그인이라고 이제 거긴 하는데 그냥 접속을 하면은 이 쿠키가 발급이 되죠. 이렇게 NID라고 네이버 ID.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expire, 즉 max age가 세션 단위요. 즉 내가 이 브라우저의 창을 닫는 순간 이 쿠키는 사라지게 돼요. 즉 제 인증 정보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 자동 로그인을 체크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는 그 쿠키를 2022년까지 쓸 수 있는 쿠키로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그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그 쿠키가 계속 2022년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인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가 이 브라우저에 접속한 다음에 이 값을 가져가서 남의 컴퓨터에서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잘 될까요? 네, 잘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보안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쿠키가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로그인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이 쿠키만 넣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해가 잠깐 안 되더라도 나중에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HTTP는 웹문서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즉 약속이다. 그 약속의 방법에는 get과 post가 있고 그 차이는 body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있다. 이 헤더는 그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쿠키가 정말 중요하다. 유저 인증과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담아서 이제 서버에다 보내면은 우리는 그 서버에서 갖고 온 정보를 통해 크롤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나요? 네, 된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지금 채팅을 못 봐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그래서 받은 그게 뭔데? 라고 한다면 HTML이죠. 그래서 HTML은 이렇게 그 어떤 태그명과 여기서는 H1이라는 태그명이 쓰였네요. 네, 태그명과 그 종료 태그가 있고요. 그걸로 이제 이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태그 종류가 있어요. 뭐 H1, H2, 아니면 P, 뭐 div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그 각각의 태그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의미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HTML 문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가져오기만 할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클래스랑 이 클래스가 뭐라 불리냐?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속성, 어트리뷰트고 그 클래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있다. 그 내용만 우리가 잘 갖고 오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게 HTML 문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여기 소개글 아니면 소개나 공지사항 같은 요 이제 텍스트를 쭉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셀렉터라는 겁니다. 셀렉터. 말 그대로 선택기죠, 선택기. 이 선택기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될 게 바로 클래스와 아이디라는 거예요. 일단 클래스는 여러 가지에다가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클래스 액티브 A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클래스 이거를 동시에 다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래스 active underbar A를 실행하면은 여기 있는 정보를 하나씩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ID라는 개념인데, 이 ID는 여기 보시면 ID 있죠. ID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ID. 근데 ID는 클래스랑 다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은 ID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자체 얘 혼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only one이에요. only one.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선택할 때는 샵이란 걸 통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헤더이기 때문에 샵 헤더 하시면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데? 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따가 실습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럼 이거 언제 다 알아요? 이거 저희가 div 이런 거 다 알아요. 스팬 이게 뭔지 다 알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가져오는 방법만 하면 되지. 그리고 가져오는 방법도 사실은 그 크롬에 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데이터 마켓에서 우리 홍보팀에서 만든 알스200의 첫 번째 글을 갖고 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 크롬 개발자도 키고 오른쪽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카피 셀렉터 하시면은 이 해당 태그를 갖고 올 수 있는 셀렉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성능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그 기본적인 정보를 그냥 빠르게 알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카피 셀렉터 한 다음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정보거든요. 그러고 보시면은 샵 바디, 즉 아이디가 바디였구나. div인데 클래스 네임이 컨텐츠 랩이었구나. 그 아래에 있는 div 중에 컨텐츠에서도 뭐뭐뭐 해서 결국 A 태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가져가려는 이 정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선택된 정보 텍스트 하면은 여기 안에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막막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샵과 점을 통해서 클래스 아이디와 클래스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갖고 온다 라는 것이 HTML 속 셀렉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파이썬에 리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다들 설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런 HTTP를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잘 보내주도록 하는 되게 고마운 툴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URL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L, 헤더, 파람즈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이렇게 request get이라는 이제 함수 안에다가 잘 넣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0 코드가 떴죠. 아까 200이면 좋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200으로 잘 갖고 왔고,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봤더니 테넷 그 뉴스 검색 뭐 이렇게 정보가 잘 나왔어요. 두 번째로 포스트는 아까 이제 URL 헤더인데 약간 달라요. 뭐한 데이터라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인풋으로 봤죠. 아까는 파람즈였거든요. 파람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뒤에 붙는 요런 것들인 거죠. 요런 것들. 그래서 여튼 포스트는 데이터로 들어가고요. 이때 데이터에 담길 정보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해서 넘겨줄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것도 돼요. 이제 그냥 스트링으로 넘겨줄 수 있는데 저는 딕셔너리를 좀 더 좋아합니다. 일단 딕셔너리 훨씬 깔끔하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역시 이것도 그 에브리타임의 강평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따 실습에서 역시 해볼 텐데 이거는 개인정보 문제로 빠르게 해볼게요.
어, 근데 꼭 당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 크롤링이 굉장히 사실은 불법적인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에 대한 윤리를 먼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일단은 올해 초에 여기어때가 이제 야놀자 거를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긁고 와서 한 천만 회 정도 API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놀자 측에서는 우리 거 완전 일단 첫 번째 우리 DB를 가져왔고, 두 번째 우리한테 디도스 공격을 했고, 세 번째 우리 업무 방해를 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업기밀 자꾸 가져갔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벌금도 받았고 이제 집행유예긴 하지만 근데 잘 어떻게 보면 봐준 거죠. 그래도 유죄를 때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마스크 터졌을 때도 이제 서울대 그 대학원생이 이제 쿠팡을 자동 수집해서 자기네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은 다들 깜빵에서 크롤링 할 수도 있다. 크롤링은 못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할 거면 안 걸리게 장난이고요. 그래서 크롤링, 근데 제가 진짜 말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크롤링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가? 일단 크롤링이란 거는 랜턴생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까라는 건데, 일단 크롤링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크롤링은 먼저 크롬을 무조건 쓰세요. 크롬을 이제 키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조건 네트워크 탭으로 가신 다음에 그 원하는 정보가 리스폰즈로 있는 그 통신, 그 HTTP 통신 하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것만 잘하면 뒤는 그냥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하시면은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URL, 어디로 내가 보내야 되니까. 두 번째 헤더, 뭘 보냈겠냐. 세 번째 파란수와 데이터. 그때 그 보내는 페이로드, 즉 내가 무엇을 보내면 어떤 걸 보내면 어떤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서 보낸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한다? 그럼 사실상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퀘스트, 게시든 포스트든 셀레늄을 써서라도 그걸 잘 갖고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HTML, 두 번째 JSON, 세 번째 XML인데, HTML은 뷰티풀 수프라는 걸 이용하셔서 그걸 HTML 파서라는 걸 통해서 이제 좀 잘 나눠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JSON이라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JSON 하시면 돼요. 네, 그냥 list.json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XML이다. 이 좀 특이한 문서인데, 이 XML 이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따 보시겠지만, 에브리타임이나 CGV가 이 XML로 정보가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뷰티풀 스프긴 한데, 뒤에 LXML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바꿔서 끼면 됩니다. 근데 저희 오늘 이건 안 할 거고요. 이건 안 하고 이 두 개만 최대한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진짜 도둑질보다는 그 자물쇠 따기 같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 조건들을 잘 맞춰서 열쇠를 딱 돌렸을 때 이제 잘 갖고 오는 것, 안에 있는 정보를. 그거를 이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실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